레몬체? 김쌤 이거 하나 먹으면서 봐요. 자, 네. 어샤. 근데 이거 뭐예요? 땅콩이에요, 견과류. 나 땅콩 알러지. 아이고, 땅콩 알러지? 아이고, 숨 쉬어, 숨. 119. 야, 119. 아나필라시스는 즉각적이고 전신적인 심각한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그 중독 과민으로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라시스 증상은 좀 특이적입니다. 아나필라시스 쇼크 증상으로는 피부 반응이 있고 호흡기 반응, 심혈관계, 소화기, 그리고 기타, 불안이나 두통, 쇠약, 의식 상실까지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볍게는 가려움이나 붓기와 같은 좀 피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중증의 경우에는 천식처럼 좀 쌕쌕거리면서 숨을 쉬지 못하거나 기관지가 막힌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호흡곤란, 이게 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실신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이 증상은 꼭 기억해뒀다가 알레르기 반응 같다 하면은 즉시 119에 전화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뭘 잘못 먹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문헌에 따르면 아나필라시스의 쇼크 원인은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면 약물, 그리고 음식, 곤충에 쏘였을 때도 나타날 수 있고요. 기타 무슨 간호할 때 끼는 라텍스 글러브 이런 걸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원인 불명으로도 아나필라틱스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병원에서는 항생제나 CT 검사 등 조영제를 이용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조영제 동의서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아나필라틱스 쇼크죠. 병원 밖에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김쌤과 같은 견과류 알레르기나 갑각류 알레르기 등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벌에 쏘여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119 구급대가 도착해서 아나필라틱스 쇼크가 예측이 되면은 가장 먼저 뭘 먹었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119 구조대원분들도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면 엄청 당황하겠어요. 맞아요. 간호사 중에서도 구급대원으로 많이 가잖아요. 제가 아는 동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아나필라시스 쇼크의 응급대처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에피펜입니다. 에피네프린이 함유된 자동 주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런 환자분이 많았으면 바로 투약할 수 있게 이렇게 제품으로도 나와 있을까요? 결국 에피펜은 에피네프린을 근육 주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피펜은 아드레날린을 하면 자동 주사기로 근육에 주입하고 아나필라시스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기도를 확보하게 되는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 뛰어나죠.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혈압이나 맥박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지속적으로 감지하면서 그 효과를 평가합니다. 에피네프린 근육 주사는 이 허벅지 중간 바깥쪽에 1대1000 에피네프린을 0.01mg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과가 없을 때는 5에서 15분 간격으로 반복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1에서 2회 투여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심정지 시에는 1대 10,000 정도로 희석된 약물을 정맥 투여하게 되고 정맥 투여는 심각한 고혈압이나 부정맥, 폐부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아나필라시스 상황에서 첫 번째 치료는 에피네프린 투약입니다. 에피네프린 투약이 늦어버리면 심각한 반응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구급대원분들도 이 원격 의료 진료를 통해서 에피펜 투약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허벅지에 주사를 놓습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에피네프린 정말 두려운 약인데 무섭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에피네프린의 적절한 용량이나 투약 방법에 대한 안정성 문제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아나필라시스 상황에서 에피네프린은 근육 주사가 매우 효과적이면서 안정성 또한 높다고 입증되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아나필라시스 쇼크로 입원한 환자를 마주한다면 조금 더 치료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히스타민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요법, 염증이 감소하고 알러지 반응이 완화됩니다. 세 번째는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기관지 확장 후 호흡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혈압이 낮은 경우에 혈압 상승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에피네프린 근육주사, 항히스타민제 투약, 스테로이드 처방, 기관지 확장제를 이용한 네뷸라이저 요법, 그리고 저혈압이 유발됐을 때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약물까지 사용. 이것이 아나필라시스 쇼크 환자에 대처하는 세트 오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나필라시스 쇼크 환자에서 이것들이 거의 국룰처럼 이용되고 있으니까 오늘 이것들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환자의 증상입니다. 증상이 호전되냐 호전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처방하는 가지수들이 늘어나기 마련이죠. 아나필라시스 환자 케이스 정도는 외워두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으로 이 에피네프린 근육 주사가 아니고 정맥 투약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에피네프린 정맥 주사는 심정지 환자에게 투약하죠. 만약 아나필라시스 환자에서 정맥으로 에피를 쏴버린다면 이 심혈관계에 심각한 부작용이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근육 주사인지 정맥 주사인지 이 에피네프린만큼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에피네프린을 근육 주사했는데 아나필락시스 환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119 구급대원 분들도 고심이 많겠어요. 정확합니다. 쇼크가 아닌 다른 원인이었는데 에피네프린이 근육 주사가 돼버린다면 심장 박동 이상이라든지 혈압 상승,
두통, 불안, 초조, 구토, 설사, 발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에피네프린 투약 방법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에피네프린 근육주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 쇼크 상태에서도 빠른 흡수를 보여주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네요. 근육주사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견뎌진다고 해서 앞서 걱정했던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아닌데 투여되는 에피네프린도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한 가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정맥 주사를 했을 때는 심정지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정맥 주사가 가능하고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증 알러지 반응 환자에게는 네뷸라이저 요법을 사용할 수 있고 호흡기 증상이 주된 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을 이용하고 있고요.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에피네프린 근육 주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비교적 안전한 투약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진으로서는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 간호사 아니면 소방구급대원들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투약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19 구급대원분들도 반복적으로 모의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말은 편하게 하지만 이 상황을 직접 맞닥뜨린다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119! 야, 119!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했죠? 가려움이나 붓기와 같은 좀 피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중증의 경우에는 천식처럼 좀 쌕쌕거리면서 숨을 쉬지 못하거나 기관지가 막힌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호흡곤란, 이게 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실신에 이를 수 있어요. 이 증상을 꼭 기억하고 이것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이구나 라고 감지하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